애플은 애플이라고 보고 오렌지는 오렌지라고 보고 먹어야지. 오렌지 보고 애플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하면 애플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하나로 척도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데는 좋은 애플이 사과가 좋게 먹음직하게 보이고 어떤 데는 벌레가 먹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찌그러진 사과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비교할 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남쪽은 먹기 좋은 사과고 북쪽은 벌레 먹고 시들어진 사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상인데 세계 질서가 냉전 때 세계 질서는 지금 완전히 없어졌고 새로운 세계 질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 분쟁과 또 지금 가만 보면 민족주의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때 통일국 우리 조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또 의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전체로 봐서 인류 역사에서 지금 단계가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질서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세계 질서가 주로 이념에 의해서 쌍벽을 이루다가 냉전 마치고 나서 미국 혼자 나와서 한 30년 왕좌에 앉아서 애를 쓰다가 이젠 그것도 점점 쇠잔돼서 세계 질서가 없게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필요한 것은 새 세계 질서인데 세계 질서에는 항상 정치 이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세계 질서는 필요한 걸 아는데 정치 이론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 꽃 같은 두 개 냉전돼 있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이념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없어지고 살 길이 없어서 이재민이 되어서 온 세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인류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게 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라는 게 인류인데 인류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 이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념이 더 옳은 이념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통일 분단대가 지금까지 있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절대자의 섭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살 수 있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이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의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정치 이념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인류가 살 수 있는 이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가족 이상까지 해서 고통을 많이 그게 다 공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무슨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지금 그 복잡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고 또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감히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끝났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제대로 잘 된 나라가 별로 없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상식적이면서 설득력도 있고 정책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게 전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Human Rights. 인권 이론에 인권 이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무슨 선거권이나 자유 이것만 생각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인권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 인권을 위한 인권에 의한 정치 이념이 탄생되어야 되겠다. 그거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그와 같은 그 아프고 참 긴 역사 속에서 고생한 이 민족이 공짜로 고생한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 뭘 한다는 것이 인류를 살리는 새로운 이념이 나오고 그런 이념에 의해서 통일을 인류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람하게 제가 5가지 인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이라 그러면 자유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데는 평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유와 평등이 각각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념에는 5가지 인권이 필요한데 생존권, life right, 생존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다른 좀 잘 사는 방법도 있고 다른 이념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생존권을 우리가 옳게만 추구를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회의 안전이 필요하고 또 나라의 안보가 필요하고 또 전염병 같은 것도 건강이 필요하고 지구의 환경에 사람 살 수 있도록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람도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살고 보자. 살고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몇 가지를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북에서는 어떻게 하며 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고 보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지가 있어야 되고 동료가 있어야 되고 동무가 있어야 되고 다 남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지요. 사회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의식주가 있고 뭐 안정되고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필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Significant others.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 왜 어떻게 서로 알게 되느냐, 만나냐,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은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여러 가지 학문이 여기 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가정입니다. 사람이 서로 살기 위해서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나오고 해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정이 나빠지면은 온갖 문제가 미국에 지금 권총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죠. 총기 사건 많이 나는데 이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총기를 많이 판매하고 구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그게 이제 인권 중에 잘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하나 있고 평등이 또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무슨 말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권력의 남용에서 국가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소극적인 자유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유는 뭐니 해도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하는 행위를 하면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자기가 자기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노예 제도 아닙니까? 인류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선거 자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다처럼 생각을 미국에서는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자유인 뭐를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평등인데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평등이 곧 인간을 존엄성 있게 인간의 삶을 존엄성 있게 만드는 것은 평등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등이라 이게 아래층 우층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옆방에서 살자 이거에 평등하게 살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평등을 하고 나면은 다 했습니다. 자유, 평등, 생존 그것만 있으면은 인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평등이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에다 또 나라가 없어 받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절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라를 가질 권한입니다.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독립된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fatherland, motherland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보다도 낫고 자본주의보다도 낫고 모든 것을 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다 여기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한 인권주의랄까 이걸 대한민국 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더구나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사랑방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될 건데 우선 제가 요즘을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과 북은 질과 질이 다른 그런 정치, 사회, 이념 체제입니다. 하나가 더 크고 더 낮고 더 좋고 더 나쁘고 이게 아니고 영어에 우리가 생활에 많이 쓰는 게 그 서로 비교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비교하려고 하면은 비교하지 마라. 그건 애플과 오렌지다. 그런 말 아시죠? That's apples and oranges. 그런 말 아시죠? 애플은 애플이라고 보고
오렌지는 오렌지라고 보고 먹어야지. 오렌지 보고 애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애플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하나로 척도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데는 좋은 애플이 사과가 좋게 먹음직하게 보이고 어떤 데는 벌레가 먹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찌그러진 사과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비교할 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남쪽은 먹기 좋은 사과고 북쪽은 벌레 먹고 시들어진 사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은 GNP가 얼마고 남쪽은 또 무역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봅니다. 그거하고는 오렌지 보고 너는 사과가 아니니까 사과 맛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못 쓰겠다 하는 거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는 사과로 두고 오렌지는 오렌지로 두자. 북은 북대로 두고 남은 남대로 두고 비교할 때 같은 척도 가지고 비교 절대 하지 마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 같은 데 놓고 비교되지 아니해야 될 거를 비교시킨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을 애플과 오렌지로 보자 이거요. 같은 애플로 보지 말고 같은 오렌지로 보지 말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북과 남을 얘기를 할 때 북은 몇 점이나 되나 거기서 남은 몇 점이나 되나 그런 그 계산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북은 북이고 남은 남입니다. 사과는 사과 맛대로 있고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맛대로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고 싶은 사람은 오렌지를 먹고 오렌지가 더 좋고 목 마른 사람은 오렌지가 더 좋고 뭐 이렇게 했죠. 배고픈 사람은 바나나를 먹는 게 나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 체제의 특이성을 그대로 살려두자. 비교해서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지금 문화에서 지금 세계 사회에서 모든 것이 시장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지금 다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사람도 제가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면은 강사료를 저 사람 강의하는 건 한 500불만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건 좋기 때문에 좀 한 1000불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 나가 한마디 하면은 10,000불씩 이렇게 버립니다. 그만큼 좋은 강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몰라도 사람이 강의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전부 다 가격을 매깁니다. 그게 현대 사회입니다. 다 가격을 매기려면은 양으로 비교가 됩니다. 정확하게 비교. 요건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얼마짜리 그러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강의하는데 그 가격을 붙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나라한테도 가격을 붙이는 것. 뭐 GNP 1인당 평균 소득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남과 북을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고 나서 이제 생존권 얘기를 합시다. 생존권을 사람이 사는 건데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이 돼야지요. 또 그 나라가 안보가 돼야지요. 그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죠. 사람들이 또 환경이 좋아서 좋은 환경을 유지를 해서 사람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게 돼야죠.
이런 한 6가지 요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에서는 어떻게, 북은 북대로 잘합니다. 남은 남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 사람들이 그 소위 생활비는 다 버립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는 보장시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뭐 이런 걸 한국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최저임금이라고 할지 생활비라고 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은 자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크게 잘못된 거는 미국 닮고 일본 닮고 이래가지고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 국가가 대기업부터 먼저 살렸지 않습니까? 그걸 스테이트 캐피털리즘, 국가 자본주의라 그래서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기업들을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또 손해배상도 해주고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큰 삼성이나 대우나 뭐 이런 게 되면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려 그러면 국가가 가서 건져주거든요. 그래서 큰 걸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국제화가 돼 버렸어요. 제가 한국 회사인데 과반수가 외국 사람들이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국 회사도 아니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회사가 고용주가 되면은 그건 진짜 독재 가운데 그만한 독재가, 나쁜 독재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시키고 파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개인 회사가 독재를 하는 그런 회사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면은 그 사람들은 독재 국가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거든. 어떤 데는 매일 만나거든. 그 독재 국가는 바로 옆에 없어요. 수도에 어디 구석에 가서 앉아 있지.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독재 사회의 말하자면 정부와 큰 사립 회사의 고용주가 둘 다 독재자인데 그 더 악랄한 것은 또 개인 인간한테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고용주가 더 나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기업 중심으로 했는 우리 남한 같은 자본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 고용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가 밑으로 트리클 다운 시킨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트리클 다운 하는 예가 없습니다. 전부 트리클 업돼 가지고 돈 많은 놈은 무진장으로 많아져 버리죠. 요새 보면은 뭐 40 몇 살 된 게 돈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뭐 빌리언 달러스도 뭐 트릴리언 달러스 이렇게 돈이 많답니다. 그런 그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고 그 그늘에 살아야 하는 보통 사람들. 그러나 과거에는 저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우리 조국의 남쪽에 가보면은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몇천 원 해가지고 밥 먹는 그런 곳에 가서 사 먹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수는 많지 않지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 비싼 데 가서 무슨 우리는 가면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뒷골목에 가서 먹는 거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뷔페 같은 거는 너무 비싸서 우리 월급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한 한국에는 극단적으로 빈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도 거기에 따라서 이 중산층은 없어졌고 또 시작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식생활도 어렵다. 그 돈 때문에 쪼들리고 뭐 합니까? 자살을 하지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등 이렇게 매년 가는데 그거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평균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극단적으로 부의 분배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 희한한 상황은 제가 기생충이라는 그 패러사이트 영화를 거기 5시간, 6시간 제가 봤습니다. 보고 느낀 게 있는데 그게 삼청에 사는 사람하고 지하철에 사는 사람들 계층 차이가 많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급은 심하게 있는데 계급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오를 느낀다든가 불공평한 게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끼리 어울려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지.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엄두도 못 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중에 좀 더 잘 살게 돼가 중산계급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층이 양극화돼 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폭파해질 겁니다. 그거는 미국부터 그렇습니다. 미국도 중산계급이 사라진 게 오래입니다. 가만 보면은 스탁 마켓가 생기고 나서는 중산계급이 없어졌어요. 스탁 마켓가 있으면 저는 스탁 하나도 못 사봤습니다. 살 줄도 몰라요. 그 스탁 사는 사람들이 그 자기 돈이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뭐 배로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근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회를 영영 양극화시켜 놓고 그 사이에는 통신교통만 없을 뿐만 아니라 계급의 교환이랄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계급이 다시 나타날 사회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저지 요새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하지만 그게 정당한 불만이 돼 가지고 계급 의식이 나오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형편인데 북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북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래가지고 사유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이 제법 있습니다. 한계적인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아니지만은 공유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 중반에 그때 한 해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북에 가서 홍수가 대단히 났는데 그래서 집이 뭐 몇천 대 내려가고 수만 명의 집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서울 가니까 다 그렇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가서 이제 그땐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관계를 해서 그 하비tat 휴머니티스라고 집 짓는 그 사람들을 가서 이제 홍수에 집을 많이 날렸으니까 집 짓는 거 보자 이래서 하비tat 휴머니티스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동네 집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없다. 그 떠내려가는 자국도 다 있어요. 뭐 동네가 전부 다 떠내려가고 그래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그 이 집 다 잃고 어디 갔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도 집 다 떼내려 가는데 홈레스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홈레스가 다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살던 건 떠내려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 소유 아닙니까? 자유재산이 없어요. 자기 집을, 자기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다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의 집에, 우리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도 나의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수혜를 맞아도 제가 아니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집에 가서 산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가면 그 세 방에 국가에서 세를 주느냐, 그 렌트를 내주느냐 이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하는데 집체적인 사회고 우리는 가정의 확대가 사회입니다. 가정의 확대가 국가입니다. 그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 가정의 확대인데 가정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정에는 친척도 있고 뭐 다 같이 조카들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 다 같이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많이 지금 세 가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기 세대 이 세 세대가 하루 한 지붕 밑에 삽니다. 대부분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시기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급을 주는데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은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갈라 먹지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배가 고프지만은 일부는 배가 고파 굶어 죽고 일부는 잘 살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사회를 만든다는 게 그래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주는 배는 고프지만은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우리가 먹는 쌀을 생산해서는 북에 많이 보내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중국에서 오든지 자기들이 농사를 짓든지 이래서 있는 대로 갈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하루에 450g이나 이렇게는 먹어야 되는데 250g밖에 못 준다고 그러대요. 그럼 모두 다 배고프고 모두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그렇고 집은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 집이 없으니까 다 갈라서 산다. 그런 거예요. 입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아닙니다. 경공업이 있고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두 사회가 의식주는 서로 질이 다르고 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환경 문제나 전염병 요새 같은 건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각 체제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공이냐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도 남과 북이 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하고 투쟁을 하는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공업화가 많이 되면은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그렇죠. 그런데 공업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런 환경 문제에서 별로 고통을 못 받는 대신에 서울이나 남쪽에서는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입니다. 이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은 안보는 뭐 국가 안보는 미국한테 일임했죠. 우리가 뭐 문제가 일어나면 미국에 와서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게 우리나라의 안보는 아닙니다. 근데 북한은 원자탄까지 만들고 그 이상의 무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무기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상벽을 이룰 만한 그러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한 것을 왜 대한민국에서 비핵화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미국을 기쁘게 해주려고 비핵화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안보 문제는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썩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관적으로 뭐 핵무기를 가진 데 문제가 있다 그렇고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외교를 해야지 핵무기를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지게 하도록 했는 세계가 그 안보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 생존권에 대한 것은 서로 배우고 참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생존권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불어 사는 권리라 그랬죠.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대한민국 가정이 뭐 산업화 돼가지고 소가정이 돼가지고 요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보면은 한국에 온 국민이 다 움직이는 게 정월 좌루에 움직입니다. 섣달 금음날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방문하려고 부모한테 가가 세배하려고 그렇게 가지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에서도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얼토당토 그렇게 소가정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 부모한테 1년에 한두 번 인사하러 세배하러 가는 뭐 그런 정도로 지켰지만은 그래도 북에서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가족이 같이 살고 또 사회가 하나의 가족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국가도 대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그 친구가 되고 하는 걸 북에서도 남에서도 잘합니다. 그게 유교 문화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 북에서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교육기관,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은 전부 인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회와 집단과 정당과 국가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항상 교육시킵니다. 북에서는 학교뿐만 직장도 그렇고 일주일에 하루는 학습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습날이라고 제언해서 그거는 사람 만드는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뭐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항상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비교해가 선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북에서 각급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동지입니다. 동무고 동지입니다. 동무라는 평등할 때 부르고 동지라는 것은 좀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이름이지만은 뜻이 같고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이 서로 같다는 것을 또 갖게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이런 것이 바로 조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동무가 나오고 동지가 나오고 친구가 나오고 이런 게 다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밀접하고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데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과 연결이 되는데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미치고 하는 것은 또 세대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다 되는 것처럼 북에도 일종의 유교적인 사회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에 대한 충성과 또 업적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유교하고는 훨씬 더 뭐랄까 조직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뜻같은 동지가 일단 되면은 그거는 대대로 동지와 동지 사이의 그 관계는 대대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북에는 소위 가정 이런 것이 중요하고 남도 유교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산업화, 세계화되면서 가정이 없어지고 또 결혼을 안 하고 해도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하는 이런 경향은 그건 좀 반성해서 좀 앞으로 좀 정당한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고 자유를 봅시다. 북에서 자유가 제일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남쪽식으로 생각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사과고 북쪽은 오렌지라고 봐야 돼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자유가 다름 아닌 선택권이다. 그렇게 하면은 북에서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을 각 그 당에서 각 지방당에서 선택을 해서 그게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그 다 선택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선거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거하고 또 그 추려내는 과정에서 비교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곳이 조선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닮아가지고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도 선택이고 국회의원 뭐 모든 걸 다 이제 지방 조직계도 선택을 다 하는데 그거는 선택권이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믿을 만한 정보가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필요 이상으로 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까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미국에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까내려오는 것은 덕이 있는 그러한 행위로 보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댓말을 쓰는 것도 상대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고 그 우리가 통일된 데서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다든가 무슨 국회의회나 인민회의를 위원을 뽑는다든가 이럴 때는 선거운동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금하도록 해야 돼요. 비방하면은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인기가 없는 그런 후보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깎음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거든. 상대방을 이루면서 자기가 올라갈 게 없으면 자기도 같이 내려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자유권이라는 게 선택권인데 선택하는 것이 그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사회적인 정치적 환경이 다 다르지만 북은 북대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고 남은 남대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혹은 조선의 근본적인 문화 옛날부터 오던 그 문화를 우리가 살려가지고 정치 이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그 우리 남쪽에서 너무 그 의존해서 미국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자유권이고 평등권은 제가 어디에서 제가 제 책에서 평화의 미치다라고 하는 책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류 사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다.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제가 세계도 많이 연구도 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두 가지만 적도 못 봅시다. 월급이라는 게 저기는 없습니다. 월급을 주면은 월급이 낮고 크고 있겠지만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는 일하면은 생활비를 줍니다. 생활비라는 거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교통이고 뭐 하는 이런 거 생활비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과 가정 사이의 생활비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만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필요한 것과 또 요구되는 것들 구입합니다. 다 사지요. 거기서도 공짜로 뭐 배급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 돈을 주고 사지만은 그 살 수 있는 돈을 보장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항상 거기에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고용된 사회에 생활비만 받으니까 그 고용주도 살만하지요. 아무리 정치적인 사회적인 명성이 높고 하더라도 생활비 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또 이외에 생활비 이외에
자원을 가지고 가면 사회나 직장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반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알아야 돼요. 자기 반성. 그걸 이제 토요회나 목요회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15사람, 20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반상회 반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는데 이 반상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잘못한 거, 안 해야 될 걸 내가 한 거, 그걸 자백해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 이상한 제도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입으로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숨기고 하면은 인간의 그 말하자면 인간의 발전도가 낮은 사람들이고 또 그 당에 벌써 보면은 당성이 허약한 사람, 당성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는 집체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눈이 뭐예요?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미국 갚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심이 그렇게 중요한데 북에서는 인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은 그게 인심이 다른 사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이걸 저는 북에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북쪽의 사회는 선하구나. 사회가 크고 크면은 당이 되고 국가가 되지만은 그건 선하구나. 그런데 개인이 악하기 때문에 개인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교육시키는 그게 북한 사회예요. 미국 사회는 개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선하다. 근데 사회가 되면은 이 복잡해가지고 악하게 된다. Moral man, immoral society 그런 개념이 왕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immoral man, moral society 그게 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쪽에서는 철저하게 상하가 있고 북쪽에서는 철저하게 이웃이 있지 상하가 그렇게 상하에 있다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권세를 부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 누가 날리냐? 집체가 날려가죠. 그걸 또 자본주의에 있는 남쪽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거기서 장성택이 날아갔다. 와, 이거 김정은이가 자기 그 뭐 고모부인가 뭐 똑같이 이렇게 처형하도록 하는구나. 그런데 장성택은 김정은 위원장이 날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이 날려보냈습니다.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김정은도 따라옵니다. 그렇고 그보다 더한 거는 김정은 형 김정남 이가 그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하지요. 반하는데 그 체제가 제거한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제거한 겁니다. 정당한 이유로서 제거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순분자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에서 결정하면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가
훨씬 남과 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은 남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남에는 계급의식, 평등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박약한 것 같아요. 남에서는. 그런데 북에서는 평등에 대한 의식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다 군에도 마찬가지고 당에도 마찬가지고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낮게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러한 사회가 북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남쪽은 남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의존을 하는 것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이나 또 자기들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을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이전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권을 보면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거진 완성되다시피 국가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돼도 이상하게 의존대가 있어가지고 국가로서의 국가권, 나라권을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인권을 남과 북에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남과 북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5가지 인권을 망라한 정치 이념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이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데 통일되고 나서도 그 이념이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념들은 전부 수단입니다. 이념의 목적은 인권입니다. 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그걸 쟁취하느냐. 그게 지금까지 이념 차이도 있고 정책 차이도 있고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념의 또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이 어느 국가든지 그 목적입니다. 서구와 동해, 우리 동양에 공히 적용되고 공히 참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뭡니까? 인권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인권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자유만 하나 가지고 자유도 옳게 안 봐서 그렇지. 그 인권이 좋은 개념이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가 더 토론을 해가지고 인권 이념을 만듭시다. 그래 그 인권 이념에 의해서 통일을 추구합시다. 북도 찬성하고 남도 찬성할 수 있도록 통일을 추구하는데 통일되고 나서는 인권국가, 모범국가가 돼가지고 인권주의를 이 세상에 냉전에 있고 또 지금까지 양분화되어 있는 세계 질서에서 또 미국이 득세를 해가 한 30년 동안 혼자 세계를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인권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모든 나라가 다 좋아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좋아했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각각 자기 나라의 국가의 이익입니다. 국가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 아닙니까?
혹은 국가주의, 스테이티즘, 혹은 내셔널리즘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그 방위 조약이나 몇 국가가 합해가지고 그 유대 관계를 잇고 여러 가지 그 동맹도 맺고 했지만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가 자기 혼자 땅에 발을 딛고 서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재민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백만 이재민들이 폴란드로 가고 또 구라파를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나라가 다시 어떤 종류의 나라가 어떤 크기의 나라든지 생겨가지고 모두 다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제 민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족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경제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민족 국가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는 민족 국가들의 본질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라 이런 가치관이 아니고 좀 더 깊이가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종교에서 옵니다. 종교의 가치관이. 미국 정치의 모든 가치관은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망쳐놓은 점도 많습니다. 가치관. 중국의 가치관은 어디서 옵니까? 유교에서 옵니다. 중국을 알려고 하면은 유교를 알지 않으면 중국을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도 뭐 가톨릭도 있고 종파도 많고 사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나라의 종교를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가치관, 유교의 가치관 뭐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가치관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가치관은 그 기독교 중심이고 그 기독교에는 God,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조 바이든이 입만 벌리면 My God, in God's name 자꾸 God을 쓴다고 감탄사를 넣을 때마다 God's name 자꾸 쓴다고. 그런가 하면은 돈 중에 제일 흔한 돈이 달러인데, $1인데, 그 in God we trust, 그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God 빼보면 미국이 푹 가라앉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기독교 중에 사랑을, 관용을 이런 걸 강조하는 대신에 양분법, 천당과 지옥, 좋고 나쁘고 이런 거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인종주의도 거기서 나오고 군사주의도 거기서 나오고 그 인종주의와 군사주의 때문에 미국 국내가 지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제가 볼 때 원죄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노예 제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드는 원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노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을 살해하고 땅을 다 빼뜨린 거 그게 또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둘째 원죄는 군사주의를 잉태시켰고 낳게 했고 첫째는
인종차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백인 우선주의 인종차별은 지금 영원히 여기 왔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갈팡질팡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털어놓고 공식적으로 흑인을 비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럼 비판 안 하면서 또 좋은 거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인종 갈등이 계속 생기지요. 나쁜 거는 다 줘요. 줘도 괜찮은 거. 제가 미국 와서 대학 교수 하면서 교수 회의하면은 그게 뭐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좋은 얘기라고 참 생각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어느 문제에 딱 가면 딱부닥 제가 말이 안 통하냐 월급을 올리는 거 있죠. 월급 올리는 건 한 푼도 저한테는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도 항상 이기주의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뭐를 얻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얻고 다녀요. 그래, 가스이 나를 돕는다. 왜냐하면 나는 선택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원죄를 군사주의와 인종주의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망하게 돼 있고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무슨 무기가 약해서 절대 망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망하는 것은 국내의 모순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망합니다. 과거 소련이 망한 것도 뭐 미국이 싸움해가 미국이 이겼다. 그런데 그거 다 잘못 본 겁니다. 소련 자체 내에서의 내적인 contradiction,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구나 젊은 사람들 또 서구에 좀 익숙한 사람들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게 워낙 많은데 그 국가가 그걸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통성을 잃어가지고 그 소련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옛날 로마도 그랬고 징기스칸도 그랬고 다 자기가 내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외부에서 압력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내부가 괜찮은 한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내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건 오늘 우리가 5권을 얘기를 하면서 대충 얘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 학자가 얘기한 5가지 인권 이걸 망라시킨 정치 이념 이 망라시킨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전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문화혁명 내지는 학문 전파 운동 이런 것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손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성취를 하고 뭐 하는 거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 wisdom, not knowledge. 지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knowledge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나오지요.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는 인간의 경험, 나라의 경험, 사회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을 두고 제가 이제 80 살짝 넘었는데 80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사람들 다 모아보면 박한 시기만큼 다양한 또 깊은 아픈 슬픈 높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이외에는 서울이나 북쪽에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긍지는 경험에 있다, 지혜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다. 그 통일을 위해서는 제가 평양에 50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언론이 자꾸 보도하는데 정확하게 몇 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0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은 와, 변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과 그래 있고 뭐 다 영향을 많이 받고 이래 했지만은 50년, 7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무엇이 변하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같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일의 이유입니다. 통일의 원천입니다. 언어 같다는 거 우리 그냥 보통 편리하다고 넘길 게 아니고 언어 철학적으로 봐서 이건 경험의 소산이 결국 언어입니다. 우리는 심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저도 뭐 언어 많은 모르지만 영어는 제법 압니다. 그런데 영어만큼 상당히 심오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조선말만큼 아주 심오하고 지혜로운 말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걸 언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경험과 언어가 통일의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